평소에 오라고 해도 오지 않던 곳에 방문한 것 자체부터가 수상했죠. 그래서 계속 물어보고 전화하는 신용까지 하고 나서야 결국 어머니는 실토하셨어요. 저희 아가씨에게 전화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이유였고요. 엄마 왜 그랬어? 그냥 거절했어야지. 자기가 낳은 자식인데 이유 없이 왜? 그럼 너한테 그 피해가 갈 테고 괜히 싸움만 나고 분란만 나니까 그렇지. 근데 거기서 엄마가 왜? 그년이 엄마한테 뭐라고 안 했어? 안 했어. 그냥 고맙다고 하고. 거짓말하지 마. 아가씨 이제까지 나한테 그런 말 한 적이 없어. 호의를 아주 당연한 권리로 아는 사람이라고. 거짓말 할 거면 비슷하게라도 하든가. 왜 그래 속상하게. 됐다. 누가 봐주면 뭐 어때서. 나도 오랜만에 너 키울 때 생각나고 좋았어. 그니까 그런 짓을 왜 하냐고. 나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었는데. 아니야. 엄만 너 키울 때가 좋았어. 네가 훌쩍 커버려서 아쉬울 정도였고. 그러니까 혹시나 돌아가서 화낼 생각은 하지 마. 알았지? 화가 목구멍까지 차올라서 눈앞에 있었다면 정말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이야기는 제대로 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시댁으로 바로 향했는데 웃기게도 거기 남편까지 앉아 있었죠. 마치 금방 퇴근이라도 한 것처럼 양복을 입은 채로 말입니다. 저는 당장에 아가씨에게 따져 물었어요. 우리 엄마한테 애 봐달라고 했어요? 네, 급하니까 그랬죠. 언니도 안 된다고 하고 엄마는 아픈데 그럼 어떡해요? 그게 말이 되는 짓인가요? 우리 엄마 장사하는 사람인데 사람을 쓰던가 하는 생각이 먼저 나와야죠. 어떻게 사돈을 불러서 보모지를 시키냐고요? 그야 이해해 주실 것 같아서요. 네? 미혼모의 마음은 미혼모가 아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일 먼저 떠올랐던 건데요. 진짜 보자 하니까 제가 그렇게 만만해요? 대학생활 그깟 거 한다고 애는 맡기고 놀러다니는 거 제가 모를 줄 알아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아가씨와 저 사이에 끼어들면서 말했죠. 말 뻔세하고는. 솔직히 누가 보면 좀 어때? 다 돕고 사는 거지. 그리고 네가 안 한다고 하면 네 애미가 볼 수도 있는 거 아니니? 그게 뭐 대수라고 부들부들 떨면서 애한테 따지길 따져. 그리고 얘가 그만큼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런 건데 이유를 묻는 게 먼저 아니니? 그래 여보, 흥분하지 말고 좀 앉아봐.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해서 나도 왔어. 저는 화를 간신히 누르면서 자리에 앉았고 아가씨는 씩 웃으면서 만나는 사람이 있어서 결혼을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남편도 너무 놀랐지만 속으로는 이제 육아에서 해방된다는 생각에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일단 그 사람 굉장히 성공한 사업가야. 집 도움 없이 혼자 자수성가했고 이전에 내 남자친구랑은 결이 달라. 아유 그래? 아유 역시 우리 딸이 최고구나. 부모님은 뭐 하시는데? 두 분 다 살아 계셔? 혹시나 미혼모 가정은 아니지? 아니야. 어머니는 학교 교장까지 지내셨다가 퇴직하셨고 아버진 공무원인데 퇴직하셨지. 그리고 두 분이 여유롭게 여행 다니면서 그렇게 지내신대. 진짜 대박이지? 해외 이민까지 생각하신다고 들었어. 그래서 나 시집살이 같은 거 없어. 어머나 너무 잘됐다. 어쩜. 그리고 오빠. 내가 오빠 다니는 회사 이야기했는데 오빠한테 관심 보이더라. 잘하면 오빠 연봉 더 올려서 우리 자기네 회사로 오게 될지도 몰라. 뭐? 그게 정말이야? 응. 시부모님도 나 너무 예뻐하시고 나 진짜 제대로 물었어. 아유 역시 우리 딸이다. 너희 오빠 그런저런 집에 장가 보내서 내 속이 말이 아니었는데 너라도 잘 됐다니 정말 다행이야. 잘 됐지?
너희도 찬성하는 거지? 저희 의견이 뭐가 필요한가요? 아가씨가 결혼한다는데. 대충 구색은 맞춰서 보내야 하니까 너희도 힘 좀 써라. 상견례도 좀 좋은 곳으로 잡고. 엄마 걱정 마세요. 이 사람이 그런 건 잘하니까. 그리고 말이다. 우리가 상의를 좀 미리 했거든? 그런데 시어머니 입에서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애는 너희들이 맡아 기르는 게 어떠니? 저는 귀를 의심했고 남편은 당황한 듯 아무 말도 못하고 입만 뻥끗거렸죠. 그게 무슨 말씀인지... 제가 뭘 잘못 들은 것 같은데? 얘가 왜 못 들은 척이야? 입양하라고! 내가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가족 입양은 어렵지 않다고 하더라. 너희 호적에 올려서 키우는 걸로 하자. 어머님, 그건 아니죠. 왜 저희가 아가씨 아이를 키워요? 아니요, 싫습니다. 아니긴, 생각도 안 하고 또 말하는 거 봐라. 너는 한 번을 이해하고 대답하는 법이 없어. 너희 아이 못 가질 거 아니냐? 저 몸에 이상 없고요. 왜 못 가진다고 말씀하세요? 저희가 사정이 있어서 아이 계획을 좀 미룬 건데. 넌 아이를 좀 생각해라. 지금 결혼이 늦어졌다고 하긴 하더라만 솔직히 여자 나이 30 넘으면 끝 아니니? 그리고 무엇보다 노력한다고 해도 솔직히 찜찜하지 않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계획하고 낳을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찜찜하다뇨? 아이 됐고, 솔직히 말해서 너 근본 없이 태어난 거 모르지 않잖아.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병은 대부분 유전인데 애비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애를 낳겠다? 그건 좀 아니지. 그래서 내가 미혼모는 못 믿는 거야. 정말 기가 차네요. 까놓고 아가씨도 미혼모죠. 왜 저랑은 다른 취급하세요? 얘는 경우가 다르지. 그 집 사람들 교육 수준이며 뭐며 어디 하나 빠지지 않는 집이었다. 애 아빠도 공부 잘해서 유학까지 갔다는 거 너도 모르지 않잖니? 저랑 뭐가 다른지 전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애 버리고 간 남자의 아이 아닌가요? 언니, 왜 그렇게 말해요? 우린 어쩔 수 없이 헤어진 거지 버린 게 아니거든요. 다들 어쩔 수 없이 헤어지죠. 그리고 아가씨 연락 안 받고 돈 준 건 버린 거죠. 언니! 여보! 너무 막말하는 거 아니야? 흥분 좀 하지 말고 듣자, 응? 하지만... 네 막말은 딱 여기까지 참아주마. 너도 그러는 거 아니다. 너희 엄마를 생각해봐라. 그 엄마의 딸이면 우리 딸 심정도 헤아려주고 이 작은 아이의 엄마가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 너도 같은 아픔을 겪었다면 품어주고 달래주고 할 줄 알아야지. 그리고 우린 가족이잖니. 가족이고 뭐고 저는 절대 못해요. 절대요. 이제 곧 상견례 잡을 거다. 생각할 시간 충분할 거야. 그러니 그 안에 결정해. 그날 저는 남편과 정말 크게 싸웠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보모로 쓴 부분은 물론이고 아이 입양까지도 싸울 거리는 넘쳤죠. 근데 우습게도 남편은 은근히 그 아이를 입양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그 상대방 남자의 조건이 너무 좋았기에 그걸로 자신의 취업까지 보장받으려는 심산처럼 보였죠. 어이가 없더군요. 아까 들었잖아. 규모가 꽤 큰 사업하는 사람이래. 진짜 좋은 기회라니까? 내가 연봉도 더 올려서 들어가서 한 자리 차지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솔직히 자기 사업을 생판 모르는 남한테 그걸 맡기고 싶겠어? 그니까 내가 제대로 라인 타는 거지. 거기다가 들어보니까 형제도 없다고 하더라. 외동아들. 야, 진짜 내 동생 대단하지? 이 결혼만 하면 우리가 가진 모든 걱정은 끝이라고. 애 보는 거? 당신이 일 그만두면 되는 거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우리 집 애도 키울까 말까 고민하는 시대야. 그런데 뭐?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될 텐데. 그리고 내 동생이 그냥 두고 보겠어? 우리한테 다달이 얼마씩은 주겠지. 엄마도 당신한테 고마워할 거고. 당신한테도 좋은 일 아니야? 나한텐 좋을 게 없고 난 절대로 안 해. 여보, 우리 솔직해지자. 어차피 아이 못 가지는 거 아니야? 뭐? 내가 누구 때문에 유산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이제 나이도 있고 30 넘으면 노산이야, 노산. 그러니까 입양 그렇게 나쁘게 생각할 것도 없고, 응? 30 넘고 40 넘고 50이 넘은 사람도 임신해. 그런데 노력도 해본 적 없는데 입양? 애초에 당신이란 사람이 아이를 키우는 걸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면서 무슨 입양? 책임감이라는 게 있긴 해?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데 결혼을 한다고 애를 받아. 어차피 같은 핏줄인데 무슨 상관이야. 우리가 잘 키우면 되지. 여보, 정신 차려. 아니, 우리 당장의 앞날 말고 좀 더 먼 미래를 생각해보자. 나도 취업할 기회가 생긴 거야. 동생 덕 볼 수도 있고. 당신 혼자 힘들게 돈 안 벌어도 될 날이 오는 거라고. 잘 생각해봐. 눈 딱 감고 입양만 하면 우리 성공이 보장돼 있어. 또 아이가 있으면 장점이 얼마나 많아. 남편은 아이를 입양하면 좋은 장점들을 쭉 나열하며 열변을 토했습니다. 솔직히 뭐라고 말하는지 그 뒤엔 들리지도 않았고 코에 있던 커다란 점만 보였죠. 그때 전 제대로 쉬지도 못해서 힘들고 지친 상황에 정신적인 충격까지 와서 제정신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참 말하고 있는 남편을 보자 정말로 뚝 하고 정이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죠. 실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남편의 얼굴이 생선 대가리처럼 보였을 정도였거든요. 순간 내가 왜 이 인간이랑 살고 있지? 하는 생각과 함께 실소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그 찰나의 순간 이혼을 결심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변호사를 찾았고 남편은 물론이고 시댁 식구들의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죠. 녹음도 했고 카카오톡 복원까지 해서 저에 대한 모욕적인 말이나 미혼모 비하에 관한 것까지 모두 모았습니다. 그것도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를 하면서 말이죠. 정이 떨어진 남편이 숨을 쉬는 것, 밥을 먹는 것조차 꼴보기 싫을 때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을 끝장낼 수 있는지 상상하고 상상하며 버텼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가 늘 노래를 부르던 연차까지 써서 아이를 돌봐주겠다고 나섰어요. 이윽고 상견례 날이 됐을 때 저는 그간 잠도 자지 못하면서 생각해둔 복수를 실행에 옮겼죠. 아이를 안고 고급 한정식 집으로 간 거였습니다. 미리 이전에 어디로 갈지 예약까지 도맡아서 했기에 장소를 모를 수가 없었고 제가 그곳에 나타나자 시댁 식구들은 파랗게 질리더군요. 저는 태연하게 앉았고 상대 측의 부모와 남자에게도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자 발빠르게 남편이 거짓말을 먼저 하더군요. 우리 애는 왜 여기 데리고 왔어? 감기 기운이 있다고 하더니 몸은 괜찮아? 그러게 애미야, 못 온다고 하지 않았니? 언니가 오니까 너무 좋네. 언니네 아이인데 너무 예쁘죠? 그렇게 한마디씩 하자 상대 측에서도 예쁘다, 귀엽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걸 다 듣고 나서 제가 한마디 던졌죠. 여보, 어머님, 그리고 아가씨, 뭔가 착각하시는 모양인데 이 아이 제 아이 아닌데요? 기억 못하세요? 전 유산했잖아요. 임신하고 하도 일을 많이 시키셔서. 그러자 그곳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죠. 아기는 엄마가 돌봐야 하는 건데 아가씨가 이렇게 나가면 어떡해요. 설마 처녀인 척 그렇게 결혼하는 건 아니죠? 이 아이가 불쌍하지 않으세요? 친아빠도 버렸는데 친엄마가 그러는 건 좀 아니죠.
시어머니는 말까지 더듬으며 저를 정신병자로 몰아갔고 아가씨는 아니라면서 이상한 말만 늘어놓기 시작했지만 저는 아기띠를 풀어서 아가씨에게 안겼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혼 소장을 던졌죠. 당신 이게 무슨 짓이야? 왜 여기 와서 행패야? 아직도 회사 그만두지 않은 척하는 거야? 좋은 복지에 연봉까지 받았다고 자랑하고 그랬어? 너 미쳤어? 그만 못해? 그만 못해. 이혼할 거야 너랑. 무능력해서 결혼하고 내가 다 먹여 살렸지. 그리고 시어머니 용돈, 아가씨 용돈까지 내 월급에서 나갔어. 근데 그거 숨기려고 집에 없는 척 연기한다고 집안일도 안 해. 이젠 취직하려고 아가씨를 처녀로 속여서 결혼까지 시키려고 해? 멀쩡히 살아있는 친엄마가 아니라 우리가 애를 키우는 조건으로? 미친 건 너야 너! 제가 또박또박 말하자 시어머니의 눈이 크게 흔들리더군요. 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고. 알아들었으면서도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는 시어머니에게도 한마디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이제 저랑 이혼하면 그쪽 집은 돈 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란 뜻이죠. 애 딸린 미혼모 딸이랑 뒷돈 받다가 회사에서 잘린 아들이랑 잘 살아보세요. 저는 그렇게 어머님이 더러운 피, 근본 없는 자식, 뿌리도 모르는 것이라고 늘 무시하던 미혼모의 딸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제 잘 알아들으셨어요? 야! 왜? 어머, 아들, 쟤 지금 미친 거지? 거짓말이지? 엄마, 그게... 너 미쳤어? 순간 아가씨가 울음을 터뜨렸고 얼떨떨하고 당황했던 상대 측 표정은 단단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제 이야기가 사실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이미 머릿속에서 사라지고 없었던 거였죠. 특히나 아가씨와 결혼을 하려고 했던 남자의 표정은 살벌하기까지 했네요. 울지 말고 똑바로 말해 자기야. 이 말들 다 사실이야? 오빠, 이 애는 정말 내 애가 아니야. 믿어줘. 언니가 좀 아파서 그렇다니까. 정신이 좀 이상해. 유산하고 나서 자꾸만 자기 아이가 아니라고 하고 막 그래서 우리도 최대한 맞춰주고 있는 거야. 진짜야. 자기야, 지금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말을 해. 그러면 내가 이해해 보려고 할 테니까. 얼른. 진짜 아니라니까. 정말 마지막 기회야. 만약 이대로 넘어가면 난 의심돼서 친자검사하게 될지도 몰라. 지금 잘 생각하고 말해. 알잖아, 나 이해심 넓은 사람인 거. 자, 말해봐. 날 믿고. 그게 실은 맞아. 근데 정말 실수였어. 진짜야. 결혼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 단순한 실수. 그 실수로 나왔어. 생명을 지울 수가 없어서. 그랬구나. 나 용서해 주는 거지? 솔직하게 털어놨잖아. 솔직하게 털어놔서 다행인데 헤어지자 우리. 이해해 준다며? 왜 거짓말해? 어떻게 헤어지자는 말이 쉬워? 날 사랑한다며? 이해해보려고 노력한다는 거지 받아준다는 말은 아니야. 그리고 그 아이가 네 아이라는 사실보다 거짓말을 했다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건 너희 집 수준이야. 미혼모라고 무시를 했다고? 우리 아버지 새아버지야. 우리 엄마가 미혼모고. 그런데 뭐? 근본 뿌리? 핏줄이 더럽다는 말을 해? 너네 집 식구들 너 진짜 수준 떨어지고 천박하네.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오빠. 내 이야기 좀 듣고 말을 해. 이건 아니잖아. 아가씨가 둘러대려고 했을 때 제가 끼어들었죠. 정확히 아가씨는 저희 엄마한테 전화까지 해서 자기 아이 봐달라고 했어요. 왜? 미혼모니까. 미혼모의 심정 알지 않냐고. 장사로 바쁜 우리 엄마 아침부터 저녁까지 잡아놓고 자긴 연애하고 놀러 다녔죠. 그리고 저 정확히 기억해요. 미혼모라는 거 쪽팔리게 생각하고 미혼모의 딸이라는 것도 드러내지 말라고요. 언니,
진짜 내 결혼 망치려고 작정했어요? 난 너 같은 동생 둔 적 없어. 진짜 나 죽는 꼴 보고 싶어요? 진짜 나한테 왜 그래? 야, 너 멀쩡한 사람들한테 거짓말하고 결혼하는 거 사기야. 그니까 너네 집안 식구가 그런 걸 안 가르쳐서 내가 대신 가르쳐 준 거니까 나한테 고맙다고 해. 알았니? 당신 가만 안 둬. 새언니라고 봐준 건지도 모르고 이리 와! 죽일 거야! 저를 향해 달려들려고 하고 악을 쓰는 아가씨를 가볍게 피한 뒤 저는 자리를 박차고 나와 집으로 돌아가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몇 번 전화가 왔고 문을 열려는 시도는 있었지만 소리를 지르지도 못하더라고요. 시어머니 역시도 이야기를 좀 하자면서 부드럽게 문을 두드리다가 옆집 문이 열리자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돌아갔죠. 완벽한 방어막이 돼줬습니다. 그리고 그게 남들 시선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된 저는 하나의 복수를 더 실행하게 됐죠. 과일 바구니와 커피를 사서 옆집을 방문한 겁니다. 그리고 입이 가볍기로 유명한 그 아주머니에게 모든 사실을 다 이야기했죠. 믿지 못할까봐 제가 이혼에 쓰려고 모은 자료까지 들고 갔네요. 제 이야기가 거의 끝났을 때 그 아줌만 입이 가렵다는 데 실룩거렸고 급기야 자신의 친구들까지 다 불러서 제 이야기를 다시 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유 그래. 그래서 저번에 내가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라.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 무슨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리기에 난 옆집에서 강아지라도 키우는 줄 알았어. 아니면 TV를 틀어놓고 나갔거나. 근데 그게 자주 반복되는 게 뭔가 이상했지. 네, 절대로 들키지 않으려고 이따금 출근하는 척도 했죠. 가끔 마주치셨잖아요. 일부러 그 시간에 나간 거예요. 아이고 소름 끼치네. 쪽팔릴 줄은 아는 모양이지. 내 남편도 솔직히 다 별론데 그래도 돈은 벌어오고 책임감은 있는데 그 집은 자식 농사를 다 말아먹었네. 그러면서 매번 남들이 수준이 어쩌고 그런 소리를 얼굴색 하나 안 바뀌고 어떻게 하고 다녔지? 그러니까요. 저희 시어머니가 여기 동네 주민들 보고 뭐라고 욕을 했는지도 알려드려요? 내 이야기도 있어? 아마 시어머니가 아는 사람은 다 욕했을걸요? 미친 할망구가 노망이 났나? 우리가 자기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어이가 없어서. 적절한 추임새의 동조에 저는 정말 이야기꾼이 된 것처럼 몇 번씩 비슷한 이야기를 했고 동네에 소문이 퍼지는 건 눈 깜짝할 정도로 빨랐죠. 4일째 되는 날 경비 아저씨가 제게 힘내라고 잘했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으니 더 설명은 할 필요 없었을 겁니다. 덕분에 시어머니를 비롯한 아가씨와 남편은 아파트 주변이 보이지도 않았어요. 쪽팔려서 그 누구 하나 쓰레기도 버리러 나오지 못하겠구나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반에 밖에서 마주칠까봐 노심초사했지만 그거 하나는 정말 좋더군요. 남의 시선이 가장 중요한 그 사람들이 밖에서 소리 지르거나 회사 앞으로 찾아오지 못한다는 건 이혼할 때 최고의 장점으로 꼽혔죠. 몇 달이 흘러 저는 이혼 소송에서 이겼고 위자료까지 넉넉하게 받게 됐죠. 남편이 중간중간 제게 다시 만나달라고 빌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당신 없어서 우리 집 엉망이야. 나 좀 살려주라. 우리 그간의 정이 있잖아. 내 동생은 학교도 그만뒀고 아이만 돌보고 있고 그 상견례를 끝으로 그 남자한테도 버려졌어. 그래서? 엄마도 그래. 허리에 디스크가 터져서 병원에 누워 계시고 간병인비도 너무 비싸서 내가 감당을 못했어. 대출도 안 나오고. 여보 제발. 뭐? 사람 아니 나 하나 살린다고 생각해주면 안 될까? 엄마랑 내 동생 천벌 받았잖아. 그걸로 어떻게 넘어갈 수는 없을까? 속이 후련하거나 시원하진 않은데
앞으로 너희 가족이 뭘 어떻게 살든 신경 쓰고 싶지 않아. 이런 이야기 들어도 기쁘지 않고. 그러니까 제발 날 찾아오지 말아줘. 그때 당시 시댁 식구들 중 누구를 봐도 화가 나지도 않았고 밉지도 않을 정도로 아무런 감흥이 없었거든요. 뭐 애초에 제 인생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지워버린 겁니다. 그렇게 전 그 말도 안 되는 집과의 인연을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었어요. 일상으로 다시 돌아왔고 온전히 제가 번 돈으로 여유롭게 살 수 있게 됐죠. 그리고 저는 좋은 사람과 인연이 닿아서 재작년에 재혼을 하게 됐습니다. 모두가 늦었다고 하는 나이인 40대 후반이 됐지만 얼마 전 건강한 아이도 출산을 했고요. 지금의 남편은 남의 시선보다 우리 둘, 그리고 아이만을 중시하는 사람이고 시어머니가 계신데 저희 어머니께 존경한다는 말을 했을 정도로 편견도 없는 분이었고요.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저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이제는 과거의 일은 이곳에 묻어두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됐어요. 그 사람들을 더는 비난하고 싶지 않고 추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난 일에 연연하지 말아야만 다른 행복이 찾아오는 건 아닐까 생각하게 되네요. 제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들어주신 분들에게도 행운이 가득하게 바라겠습니다.